그리고 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멘트를 좀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마방수의 기자 발상의 한대건이고요.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내추럴파크 서울 12경주 서금은 12경주입니다. 잠깐만 이광 하석도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걸음이 너무 좋아서 실과 오피스 때문입니다. 이 장거리에서도 성적을 보인 만큼 레이팅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놓고 3번, 8번 11번, 8번 두 마리 앞서고 군인이 내추럴파크 서울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서금은 6경주입니다. 1번 스트롱러는 전기의 조건이 좋죠. 1700m의 빅터르 기수 안쪽에서 파고드는 전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파슨이 있습니다. 자, 2번 놓고 1번, 12번 주죠. 프렌드십니다. 2번 위드 프렌드십 가장 앞섰고 1번 스트롱러너 혓바늘이 돋았어요. 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내염은 체질이죠. 네, 구내염 입에 막 이렇게 입에 빵꾸나고 상처 나면 커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유전이라네. 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면 자식들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내염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구내염은 불치병이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구내염은 불치병입니다. 약이 없죠.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그 병균이 커지면서 또 상처가 나면 다시 발생하는 건데 나도 자식한테 이건 물려줄 것 같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걸 물려줬으니까. 근데 이렇게 참 불편합니다. 사소한 건데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건강이라는 게 건강할 때는 못 지켜. 약간 좀 아프면 그때서야 좀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제가 술은 끊었는데 애가 좀 아프니까는 수술을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못 끊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의사가 담배 끊으라고 했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나 죽는다 담배 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담배는 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농담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러다가 병원 갔는데 너 담배 안 끊으면 뒤져. 그러면 담배 끊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닥쳐야지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기도 하고. 내가 부처나 하나님도 아니고. 예. 내가 무슨 착한 놈도 아니고, 그죠? 근데 요즘은 경마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여기서 좀 참아볼 걸. 여기서 요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얇은 귀와 이 새치 혀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추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후회하죠. 내가 좀만 더 할 걸, 그리고 좀만 더 집중해 볼 걸. 이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이 있어서 배팅도 시식하게 하고 펑펑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가끔 저한테 이런 전화 와요. 자기가 너무 살기가 힘든데 나 죽겠다. 내일은 부도난다. 예. 나 이거 하나만 좀 맞춰줘라. 예. 절대적인 거.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래요? 토요일로 예를 들면, 토요일날 구경주. 예. 그 이빨에 승부해 볼 테니까 사십시오. 예. 좋아. 그래서 그게 들어왔어. 들어왔다고 칩시다. 예. 들어왔다고 치면. 배당도 한 10배?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 아우, 막 흥분해갖고. 아우, 고마워요. 한대건 씨 너무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경마 안 할까요? 당장 코앞에 닥친 불은 껐겠죠. 또 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올 수 있고. 나는 그 당시에는 뽀찌 보내줄게요. 돈 얼마 정도 붙여주면 될까요? 됐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이러고 만다고. 근데 내가 그런 걸 경험해 보면,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맞추면은 그 사람들은 한강 가나? 예.
죽을 용기도 없어. 아니, 물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얘기의 원점은 뭐냐면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경마에 절대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답이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장사하면서 내가 승부경주를 뭐 2경주, 4경주, 5경주 담았는데 그 중에 뭐 9경주가 더 박아다 2경주 하나만 꼭 맞출게. 여러분들 꼭 절 찾아주세요. 이건 장사죠. 저도 어느 정도 뭐 100%에서 한 뭐 20%? 10%? 이 정도는 틀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승부예요. 자, 내가 100%, 아니 10,000%, 20,000%, 10,000,000% 맞출 자신이 있다면 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네. 그죠? 제가 뭘 미쳤다고 새벽 5시에 나가서 나보다 한 20몇 살 어린 기수애들 붙잡고 나보다 한 10살 많은 조교사들한테 아우 막 형님 하면서 굽신거리면서 주워 듣고 허구한 날 컴퓨터에 앉아서 엉덩이 짓물 나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컴퓨터 동영상 복귀하고 조교 보고 회사에 또 출근해서 예상 잡고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간단하게 살면 돼요. 그죠? 내가 100%, 10,000%, 20,000% 맞출 수 있는 자기가 있다면 그 한 경주에 내 모든 걸 걸면 됩니다. 그게 현실인 거죠. 이렇게 예상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는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절대가 없습니다. 즐기십시오. 즐기는 것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마를 내 목숨을 걸고 할 거야 라가 아니라 나도 어떻게 보면 경마가 취미야. 나 오늘 한 20만 원 잃어도 나 안 죽어. 대건이 저 새끼가 뭐 자신 있다고 하니까 저 새끼가 자신 있다고 하는데 내가 10,000원 살 거 2만 원 사면 되는 거고 10만 원 살 거 20만 원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다 들어오면 또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는 거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가족이랑 또 오붓하게 보내고 또 바람도 피우시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휴장을 지나면서 달력을 딱 보니까는 벌써 9월 말일이에요. 네. 이제 뭐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8년도가 1월 달에 계획했던 거 하나도 된 게 없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 뭐 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내 거 안 들어도 됩니다. 네, 문자 신청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마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경마의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미없죠. 그럼 삶이 뭐가 재미있습니까,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이 주도하셔야죠. 즐기십시오. 네, 경마는 많이 즐기시고 다만 즐기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더 재밌죠. 네. 길을 알아야지 뭐 바둑도 두는 거고 장기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장기가 몇 단이고 바둑이 몇 단 있고 하겠어요? 물론 경마가 그렇게 단수로 할 수는 없지만 내용을 알고 앞에 능력을 알면 훨씬 재밌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경마를 하세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내 거 무통장도 신청해 줘서 나도 즐겁게 해주고 안 그래? 나도 뭐 돈을 벌어야지 뭐 이거 즐겁게 찍을 거 아니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사회생활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악다구니처럼 그 경마장에서 10만 원, 20만 원 배팅 할 때는 씩씩하게 하면서 돈 2만 원짜리 문자 신청 하나 안 해주는 태반이에요, 태반. 제 방송 조회수가 3,000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매주 나한테 문자 신청을 한 명, 아니, 그 중에 10%만 해준다고 칩시다. 10%. 한 300명만 문자 신청해주면 난 재벌 됐죠, 벌써. 3명이나 할까 말까, 씨.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떨 때 그래요. 또 많이 들어오실 때는 또 뭐 한 50명, 100명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 때는 뭐 2명, 3명 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뭐 내가 쓰레기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워낙 자신 있으니까 저 새끼 건 참고만 하면 돼. 저 새끼 다 방송에 까발리잖아.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쓰잘데기 없는 잡담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경마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10년 가까이 해봤습니다. 사돈에 8천원까지 돈 빌리고 월세방 떼어갖고 배팅도 해봤고 별의거 다 해봤죠. 말도 사보고. 물론 저보다 더 파란만장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돈이 죽지 내가 죽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패 죽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하여간 저는 제 본분을 다 하겠습니다. 제 본분을 다 할 테니까 저 본분을 다 하는 놈을 조금 더 믿음감이 있다면 한대관의 승부처라든가 아니면 한대관의 문자 정보, 음성 정보 이런 것들 많이 들어주시고 신청해 주신다면 저 역시 더욱더 기운을 내서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 왜 이렇게 센치해졌지? 가을이라서 그런가? 하여간 좀 생각이 좀 많더라고. 어저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가 47이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애가 이렇게 좀 아프고 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병에 장사 없다고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저하고 친하신 형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넌 애 아픈 게 무슨 유세냐? 그것도 한두 번 들으면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싶지만 자꾸 들으면 못 도와준 나도 괴로워. 그렇게 살지 마.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암암리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몸의 습관처럼 된 거죠. 난 힘들다. 난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 들을 때는 이 새끼가 막 열심히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듣고 자꾸 들으니까 짜증나는 거야. 겉포장이야. 야, 못 도와주면 나도 미안해. 왜 못 도와줘? 맘 먹고 도와주려면 집이라도 팔아 도와줘야지. 그죠? 그냥 내 말을 듣기가 짜증나는 거야. 그건 뭐 친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속도 많이 상하고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상종 안 하면 돼요.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 몰라. 그냥 얘기 줄여주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다 대고 뭐 불쌍한 척 하지 마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 새끼 맨날 지 새끼 아프다 그러고 불쌍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야 씨 이렇게 처음에는 불쌍해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다 말든 상관없어. 난 내 꼴린 대로 할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경마만 여러분들은 나한테 빼가면 되는 거고 나는 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제 음성 정보나 문자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 어찌됐든 뭐 그 사람 말이 저를 화나게 했지만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런 개 잡소리 같은 불쌍한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잘해야죠. 한 주간의 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장 동안에 저도 뭐 열심히 에너지 충전을 했고 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출전 주기가 좀 길어진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한 주를 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한 경주에 막 24마리 막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다 떨어졌죠. 거의 게이트는 찼는데 많은 마피들이 출전 등록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작 준비한 마피들보다는 상금 순위로 자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마피들이 나온 경우도 있고 좀 많이 조심하고 붙어봐야 될 주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재미는 있어.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데 진짜 이게 재미도 있으면서 적중까지 나와줘서 기분까지 좋아져야 되는데 저 역시 상당히 이렇게 흥분되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걸 적중하기는 참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도 언뜻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다시 부활을 했죠. 뭐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안 좋아할 이유는 없지. 내가 하나 더 공개해 주는데 안 좋아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내가 일부러 한 10몇 분을 더 떠들어 주는데 힘들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다가 공개해 드릴 거예요. 직접 만나봐서 번호죠. 한대건이가 직접 매주 목요일마다 취재 들어가서 만나본 기수나 조교사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해드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한대건이 좀 찾아주시고 한대건이가 하고 있는 뭐 승부처라든가 뭐 경마 거기에 대한 도움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9월 29일 토요일 직접 만나봤어 출발합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본 기수는 바로 정정희 기수입니다. 새신랑이죠. 예,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정정희 기수의 결혼식에 뭐 오실 만한 경마 팬들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정정희 기수는 제가 몇 년을 계속 봐와도 똑같습니다. 착하죠. 예. 착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애가 뭐가 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둥글둥글하고 물론 이제 화를 낼 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화낸 거 못 봤어요.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솔직한 편이고 약간 자기가 조교한 말에 대해서 좀 플러스가 좀 많은 더 자기가 좋은 것보다 조금 더 좋게 생각하는 경우는 있는데 비교적 그러한 표현들을 솔직하게 하는 기수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났을 때도 새신랑 조심히 타야 돼. 다음 주에 장가 가는데 장가 가는데 조심해야지 이렇게 농담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기 좋아요. 항상 웃음도 밝은 친구고, 그리고 뭐 삶에 여유가 있는 친구이니까, 뭐, 그거는 물어보지 마시고, 삶에 여유가 있는 친구라서 아마 그런 것에서 묻어나오는 포스가 좀 있지 않나. 요즘은 또 22조의 암벽이족의 상황이라든가, 몇 째 말들을 좀 얻어타면서 성적도 많이, 결혼을 앞두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성적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정정희 기수를 만나서 물어본 마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경주에 출전하는 마필 10번마 브레인 스피더가 되겠습니다. 신마경주가 없죠. 네, 그래서 신마경주가 없어서 이번 경주가 출전한 것 같은데 사실 주행검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뭐 월등한 모습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둔한 모습, 둔한데 뛰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의외로 좀 채찍을 댔을 때라든가 그런 반응도 상당히 좋아서 다듬어주면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정정희 기수한테 물어보니까 정정희 기수가 조기를 해보니까 뛰기는 뛸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걸음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당장 뭐 입상을 할 정도다?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느낌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입상을 할까 안 할까를 평가하기에는 약간은 좀 자기 마음이 걸리는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뭐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번 이 말에 대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얘기했던 표현이라든가 주행검사 모습이나 다 뭐 설명해 드렸죠. 근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경주라는 편성이 이 10번마 브레인 스피더가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적절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정정희 기수는 아마 이 편성에 쓸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의 약체 틈을 만났기 때문에 좀 이따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브레인 스피더라는 마필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었다 하더라도 버릴 수는 없는 마필이다. 이 편성에서는 이렇게까지만 직접 만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정희 기수는 싹소는 있지만 당장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눈 마필은 뭐 다 얘기했지만 세 마리만 고른 거예요. 뭐 내가 뭐 이 딸랑 세 마리만 물어봤겠어? 저희가 다른 거 다 물어봤지. 자, 11경기에 출전하는 8번마 볼드 샤이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한대건이가 뭐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11경주가 한대건의 승부처예요. 네,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처인데 그 경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출전하는 마필 8번마 볼드 샤이닝입니다. 자기 승부 경주를 이렇게 까주는 놈도 없을 거야. 나도 참 미친놈이야 보면. 그죠? 네. 어쨌든 간에 저는 8번마 볼드 샤이닝을 일단 안고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은 지난번 그러니까 국산 5군과 4등급을 전부 다 우승으로 통과하면서 결국은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그 당시에 경주가 6월 17일 경주였었고요. 추적 공백기가 생겼죠. 근데 질병 기록을 아무리 뒤져보고 뭐 여기저기 찾아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쉰 겁니다. 6월 17일부터 지금 9월 달이죠. 한 3개월까지 쉬었죠. 궁금할 거 아니야. 그죠? 저도 궁금하고. 볼드 샤이닝이 뭐 능력이 없던 마필도 아니고, 이제는 뭐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끝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정익한테 물어보니까 정정희 기수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해요. 뭐 질병도 없고, 뭐 어디 아픈 데가 있어서 쉰 게 아니라, 좀 더위를 피해서, 그냥 좀 휴식기를 가졌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기가 조기를 해보면, 볼드 샤이닝은 정정희 기수와 좋은 호흡을 맞춰왔던 마필입니다. 정희가 누구보다도 볼드 샤이닝을 잘 알고 있겠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조기 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쉬었다 나오면 살도 찌고, 뭐 빠지든가 찌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서 무겁다든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전개가 좋아요. 또 해당 거리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었던 마필도 아니고, 하위군에서 여력이 없었던 것도 이런 거예요. 다 자력으로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입상을 한다든가 순위권에 든다든가 했던 마필인데 그때마다 근성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잠시 후에 뭐 11경주의 메인 승부처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팔마 볼드 샤이닝도 배팅권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아무리 공백기가 3개월까지 있다 하더라도 팔마 볼드 샤이닝은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나본 마필, 바로 12경주에 출전한 3번 명가제왕이에요. 자, 이 마필은 데뷔할 당시부터 참 얘기가 많았던 마필이죠. 능력이 있다. 주행검사가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데뷔전 졸전 치르고 나서는 두 번에 뭐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입상을 하고 나서 출전 공백기가 좀 길어졌죠.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명가제왕이라는 마필이 기본 걸음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띄워줄 거다. 하지만 정정희 기수를 만나보니 자기가 봤을 때는 공백기가 있어서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마필이 싹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 자,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정정희 기수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 물어봤어요. 야, 지난번에는 명가제왕이 뭐 워낙에 근성이 있는 마필이어서 자기도 기대를 했었지만 베스트는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네가 했었는데 이번에 조기해보니까 어떠니?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정희 기수의 대답은 이겁니다. 지난번 조기했을 때보다 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오고 마필의 걸음이 많이 회복을 했다라는 얘기로 봐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복을 했으면 되느냐? 이것만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12경주에서 한번 명가제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고요. 말은 분명히 회복을 했고 제가 이 마필을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마필 우승이나 입상을 할 때에도 그렇게 여력이 있던 마필이 아닙니다. 좋은 마필이다. 주행검사 모습이 워낙에 좋았었고 좋은 마필이다 소문 많이 났었지만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아주 뚜렷한 걸음을 보였던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정의는 굉장히 좋은 마필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에 12경주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봤어 코너는 정리를 하겠고요. 자, 본 예상 예상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승부처를 공지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내 밥벌인데 승부처도 공지 안 했다. 1경주 시작하기 전에 공지하겠습니다. 한 달의 승부처는요. 4, 6, 9, 11, 13. 4, 6, 9, 11, 13. 11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1경주. 2경주를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가 더바갑니다. 죄송합니다.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11경주가 메인 승부네요. 4, 6, 9, 11, 13. 더바가는 9경주. 제주경마는 1경주. 승부하는 경주 하겠고요. 자, 1경주 출발해보겠습니다. 방송 찍었는데 30분 됐는데 이제 1경주 출발한다. 정말 여러분들은 나한테 정말 고마워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전부 다 막 한 15분, 20분 막 지들도 공부 안 해갖고 그냥 짧게 얘기하고 많은데. 나는 진짜 코털, 솜털까지 다 얘기하는 것 같아. 쓸데기 없이. 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자, 1경주예요. 강조리 1000m, 12마리 아필드. 정말 개똥말 편성이죠. 제가 1경주를 붙잡고, 진짜 뭐가 올까. 어떻게 편성이 이렇게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별정 A경주지만, 정말 기복마들만 잔뜩 모아놓고, 니 똥이 국냐, 내 똥이 국냐, 뭐 이런 식이에요. 체크만 해놓으십시오. 자, 1번 베스트 레벨, 6번화 블레싱 로드, 9번 울트라 미사일, 10번 그린티, 15번 짱대, 1번, 6번, 10번, 9번, 10번, 12번. 일단 내용이 좋은 마필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내용이 좋은 마필은 한 마리도 없고요. 1번 베스트 레벨이 이영조 교사의 얘기를 빌자면 좀 많이 까다롭대요. 까다로워서 타기가 좀 애매한데, 게이트 조건이 1번 게이트죠. 아마도 선행은 6번이나 9번. 두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빠르니까 선행을 주도할 여지가 높지만, 1번 베스트 레벨은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차분하게 자신의 페이스만 이끌어 간다면, 끝걸음에 워낙에 없는 마필들이니까, 선두권의 마필들이. 이번이 좀 기회가 아닐까. 또 이혁 기수가 이런 마필을 상당히 잘 타죠. 이혁 기수가 1, 2, 3번 안쪽에 있으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선행도 가고, 또 페이스 안배를 하면서 말을 타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혁 기수는. 좀 대상포진에 걸려갖고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서진이 아빠, 애기 이름입니다.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베스트 레벨 한번 늘어보시면 만필이고요. 6번 블레싱 로드는 지난번에도 뭐 인기였고, 뭐 이게면은 뭐 데뷔할 당시부터 뭐 인기마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이따위죠. 8전 동안에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잘 뛴 경주력이 3착이에요. 괜찮은 말인 줄 알았더니 똥말이에요. 그런 느낌이고요. 선행을 가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근데 뭐 항상 블레싱 로드는 정말 개편성에 나오니까 이 뭐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편성이 약하니까. 그뭐 울트라 미사일은 지구력이 없죠. 지구력이 원체 없는데 선행조차도 계속 경합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풀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 마필을 크게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마필이 조금만 느린 타이밍으로 올라오고 그걸 못 잡아버리는, 늦추입을 해버리면 이러한 이변을 낼 수 있는,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이 선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날 본다면 고마 울트라 미사일은 관심권이고요. 10번 그린티는 막판 한 발이 있는데 맨날 늦발동. 자, 시우마 짱대가 문제죠. 자, 윤택 기수도 만나봤는데, 이 마필이 사실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립니다. 저는 배당판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 인기마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귀를 해보니까 이게 선행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난 7월 29일 경주에서 순발력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꽃걸음도 나오기는 모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똥말 편성이라서 그냥 버틴 거지, 잘 떴다고 보지 않았는데, 8월 26일날 배당판에 태풍이 봅니다. 초저 배당으로 팔렸죠. 그러면서는 선행도 나서지 못하고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 중간에 또 갖다 붙여놓으니까 더 안 뛰어. 그래서 오늘 윤태혁 기수에게 좀 물어봤더니, 아직은 좀 뭐라 할까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죠. 좀 둔한 느낌?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난번에 배당판에 바람이 불었다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돈이 들어갔잖아. 누군가가 뭐 정보를 샀든 아니 정보를 팔았든 돈을 주고 이걸 확인한 거 아니야. 배당판에 바람이 불었다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한 걸로만 본다면은 다시 한번 관심 가져야 되는데, 마필이 원체 드네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한번, 뭐, 원래 병만한 속담 중에, 지난번에 팔린 놈은 또 팔린다고. 한 번 더 팔리면 거의 뭐 확정이죠. 한 번 더 유심히 한번 배당판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딱 부러지는 축도 없고, 능력마도 없고, 뭐가 들어올지 진짜 깜깜이를 하듯이 경마를 해야 되는 일경주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1번 베스트 레벨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 1번 놓고 6번, 9번, 10번, 12번 네 마리 앞을 말씀을 드리는데, 무리한 배팅은 하지 말자. 이게 한대관의 일경주에 대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설금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뭐 1경조 편성이나 뭐 2경조 편성이나 도찐 개찐이에요. 예. 아주 그나물의 그 밥인 것처럼 능력마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바로 20분마 브레인 스피더예요. 주행검사 모습 보면 좀 둔하고 끝걸음이 있었던 마필인데 내가 오죽했으면 이 신발을 느낌이 아주 좋지도 않았는데 이걸 자꾸 끄집어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편성 자체가 뭔가 좀 메리트 있는 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용의 주도는 매번 팔리죠. 네, 그리고 매번 안 됩니다. 매번 그만한 편성이 나와요. 선두권을 가담하는 경주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좀 버티겠지 하면 또 못 버티고 이번엔 선행 가죠. 네, 선행을 갈 수도 있고 경주의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무시할 수 없고요. 김종준 기수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정주의 생각이고 이 요즘 이상하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네. 그 잘 탈 거면서 자꾸 죽는 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종준 기수가. 근데 착해요. 네. 좀 엄살이 좀 심해졌죠. 그리고 대산경주를 부산에 내려가서 김종준께서 먹었잖아. 기수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도지사배에서 스페셜스톤이 먹으면서 2018년도에 최고의 안말이 됐어요. 상금으로 인해서. 스페셜스톤이 최고의 안말이 됐기 때문에 김종준 기수는 그걸 이끌어낸 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죠. 기수가. 자기가 이렇게 조금 성적이 안 나오고 부진했던 기수인데 뭔가 어떤 자기 인연을 만나서 변화를 보이는 기술이 상당히 많죠. 김종준 기수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바람이 있어요. 3번 블랙진가는 매번 나아졌다고 하는데 조교때 모습만 좋고 실전 안 뛰고 3번 베스트 헌터는 지랄 연병이죠. 막상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놓으면은 끝걸음이 들 나오고 뭔가 뭐라 할까요? 좀 참고 타려고 하면 안 돼버리고 선행까지 한번 나서봤더니 그냥 서버리고 그러니까 아직은 사전밖에 치르지 않은 마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더 띄워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마필은 5세 때 데뷔를 한 마필이죠. 늦지막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어느 마주가 내 말을 5세 때 데뷔하고 싶겠습니까? 사연이 참 많죠. 질병도 있었고 아프고 하니까 데뷔 못하는 거야. 내내 밥축 내고 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5세 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뜨겠습니까? 국산 6등급인데 지금? 길어야 뭐 1년? 길어야 2년? 근데 그렇게 좋은 마필인 것 같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긴 하고요. 엄마 돼지공주는 의외로 좀 재주행검사 때 나아진 모습인데 성적이 원치 않았던 마필에서 그렇고 광폭주행은 뭐 순발력은 있죠. 뭐 이 마필도 순발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딱 부러지는 결정력이 없다 보니까 경주력 자체가 뭐 올라가는 마필이 아니니까 크게 기대할 수는 없고 뭐 슈퍼캅은 말이 없으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는 신마고요. 대부분 실은 마필인데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주행검사도 뭐 3번 만에 합격인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시우머 새로운 캡틴은 말의 능력으로만 본다면은 여기선 갑이죠. 다른 마피들이 보여준 걸음 자체도 밋밋했던 모습인데 선행권에 따라가면서 근성을 보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좀 무리한 선행으로 인해서 1300m를 졸전을 치렀지만 거리까지 1000m를 줄인 상태에서 약한 편성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예. 어느 조교사나 어느 마도 어느 기수가 편성 보니까 정말 허접해. 지들끼리 막 윤수장 내려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야, 니거 괜찮아? 야, 나 말 좋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나도 모르지 내가 안 가봐서 알겠어 사실. 뭐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시우머 새로운 캡틴은 경주의 조건이 너무 좋아진 것이 아닐까. 12번을 놓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마예요. 1번 용의주도, 4번 베스트 헌터, 10번 브레인 스피더, 6번 광폭주의 뭐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다 가져가서 뭐 영향가 있겠어요. 일단은 1번, 10번 두 마리의 하필은 12번을 놓고 하되 1번, 10번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300m 12번의 하필드. 계속 이런 편성입니다. 뭐 이게 한 6경주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1, 2경주와 마찬가지로 능력마가 없는 경주. 제가 아직 문성혁 기수, 신인 기수죠. 감량의 혜택이 있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수예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끼리도 그 철칙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지금 기수협회 취재 들어오는 기자가 3명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예전에는 한 20명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고 딱 3명입니다. 대단한 걸 듣는 거야, 공짜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 어?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개구라야. 그 나하고 2명 빼고는 기수협회 들어가서 취재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개구라에 속고 있는 거야. 뭐 정보하면서 떠드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 취재기자끼리 신인 기수는 데뷔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취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예. 물론 이제 기습회 사무실에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서로 조심하는 거죠. 예. 아직 멋모르는 신인 기수가 자기 딴에는 좋다고 해서 또 말실수할 수 있는 거고, 또 마방에서 또 원치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주 관광 좀 익히고 나서 그때 질문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암암리에 서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문성혁 기수는 아직까지는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툭툭 이제 축하한다, 우승한다든가 이런 그런 얘기를 했었지 말 얘기는 많이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음 달부터 좀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태양신화는 제가 원래 태양신화를 물어보려고 해서 물어봤던 게 아니라 다른 마필들이 좀 비하인드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태양신화까지 얘기가 이어졌네요. 뭐 감량의 혜택을 살리는 마필이고 문성혁 기수가 했던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괜히 어린 신인 기수인데 조교사님들이나 마주가 이렇게 내 방송 보고 나서 내 방송 보잖아 지금. 성혁이한테 가갖고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이러지 마. 이럴까봐. 그럴까봐 그런 거예요. 별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네, 박은규 조교사님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항상 좋죠. 제가 뭐 이거 항상 추천을 해드리는 마필이고 최근 들어서. 조교를 해봤던 기수들, 뭐 이동진 기수라든가, 뭐 정종희 기수라든가, 안토니오 빼고 항상 말이 괜찮다고 해요. 조교 때는 항상 괜찮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 입상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 마필이 성적을 낸 적이 없죠. 그냥 매번 인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웅규 형, 박은규 조교사도 참 이런 마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유난히 많이 좀 할 것 같아요. 뭐 마조한테는 이번엔 좀 될 거예요. 상금 좀 벌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못 오고. 조교 때는 좋으니까 얘기는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하다 이제는 감량 기수를 한번 불러드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성혁 기수가 신인 기수고 신인 기수의 최대 강점은 뭡니까? 감량을 받고 그냥 앞에 나가서 자기가 쳐맞고 미는 거죠. 그래서 선행말을 선전하는 이유가 부담 중량에서 신인 기수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선행마 말머리가 의외의 변수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태왕시라도 많이 발빠른 마피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추천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요. 라온강호 이번만 라온강호는 좀 못 붙죠 말이. 뭔가 조금 이거 정신세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붙어 얘가. 모래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붙으면 겁이 많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매번 팔리긴 하는데 좀 불안한 마필이고요. 오번 에브리싱원은 사실 지난번에 올라왔다고 보기는 힘들죠. 편성 때문에 온 것이고 이거 3복마권으로 제가 적중을 해드렸는데 반응이 괜찮았죠. 이렇게 좀 내가 잘한 건 자랑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내 거를 이렇게 막 신청해주고 하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안 했어 그런 거를 많이. 병신인 거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화이트 플라워는 사실 2기회 기수가 기승을 해서도 끝걸음이 어느 정도 남았었는데 지난번 단학가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승부 의지를 보여줬었지만 결국 몰아주는데도 걸음이 안 나왔고 좀 아쉬움이 남는 편성은 약했었는데 못 됐어요. 저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조건도 잘 만났고요. 아예 보지 못할 것 같아요. 8번 라온스텔라는 이건 참 결정력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10번 원더풀리블 괜찮았죠. 끝걸음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이었었는데 문제는 이것도 비슷해. 잘 못 따라가 말새끼가. 그러니까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거죠. 지난번 경주 때도 출발 후 200m 지점까지는 머리를 막 들면서 막 지랄 염정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개 들린 상태에서 직선주로 접어들었는데 의외로 애가 또 빠릿해지면서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애가 정신이. 근데 다듬어지면 그 정도 꺾으면 한다면 편성도 약하니까 이런 마피를 쌍으로 못 사지. 참 불안해갖고 얼레벌레하게 늦발동 걸리고 막 중간에 막 고개 쳐두고 주행발랑 보이면은 막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말이 없으니까 10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2번은 매번 그 지랄이고 이번 상경주는 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추천할게. 1번만 태왕신화 10번만 원더풀 리브레 1번만 태왕신화 이거 한 방에 사. 짜증나. 받치면은 7번 화이트 플라워나 2번만 라운 강호인데 이게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당이 없어갖고 부진바 경주인데 또 인기만 얘기할 수밖에 없네. 어쨌든 그래요. 제가 공부하고 준비한 거에 따르면 10번 1번 막권이 좀 더 유력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어한다면 2번과 7번까지 10번을 놓고 한번 방어해 보십시오. 자, 설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300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상금은 많이 줍니다. 뭐 대상경주는 특별금인지 뭔데 하여간 상금 많이 주는 경주. 암말 한정이죠. 그러니까 암말들만 나와서 야 우리는 다 여자야. 여자끼리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거예요. 암말 편성만 주장창 쓰는 마피들이 있어요. 사마 흥오름이라든가 오말 러블리 누트 뭐 이런 마피들이 암말 편성만 주장창 쓰고 있고요. 다들 암말 편성에서 어느 정도 선두공원에 나서서 결정적으로 보였던 마필들이고 상금을 벌어야 되는 욕심 때문에 아마 암말 편성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리는 마필은 뭐 1번, 4번, 5번, 9번 네 마리 마필일 것 같고 뭐 이 안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한대공원도 이 안에 좋게 보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맞으면 한 방으로 한번 조져볼 생각이고요. 요 마필 말고 한 마리 정도가 조금 더 변수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넘어서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현장까지 한번 점검한 다음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마필이에요. 여러분들도 배당판 딱 열리면 대건이가 1번, 4번, 5번, 9번 얘기했는데 배당판 보니까는 1번 놓고 빨갱이, 4번 놓고 빨갱이, 5번 놓고 빨갱이 이 개새끼 또 저 배당 또 아니 저 배당이면 어때? 안 그래? 5배만 넘어가면 황금 배당이야 여러분들. 내가 배당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내가 충말 뭘 놓고 할 줄 알아 여러분들이 그죠? 의외의 짭짤한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중은 자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인기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누가 대가리고 누가 능력이 있어서 되느냐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대건 철저하게 분석해놨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고요.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000m고요. 12마리 아필들. 굉장히 발이 빠른 마필들이 있습니다. 3마 스카이 점프, 5마 미르스톰, 뭐 8마 울트라 챔피언. 럭키봉화는 휴연을 갔다 왔으니까 정신세계가 좀 이상이 있을 것 같고. 뭐 내가 끝판왕도 빠르고요. 세라몬드도 느린 마필은 아니죠. 순발력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러한 마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는 약간은 혼전 가능성? 근데 보통 이제 이러한 경주들이 선행을 가서 능력을 보였던 마필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한 마필이 발주 잘 받고 선행을 주도해버리면 거의 줄서기를 하죠. 서울경마는. 부산은 뭐 가서 옆에다 갖다 붙여놓고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면서 타지만 서울은 안 그래요. 한 마리가 나서면은 착착착착착 무리 안 하고 줄서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오마 미르스톰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승급전이에요. 경주거리는 1000m 똑같이 나왔는데 이마필의 변화가 좀 데뷔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직전 경주 뭐 직전 경주는 조금 더 편성이 약했다고 하지만 선행이 편하면 기대 이상으로 뛰어주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선행이 아주 편할 수는 없습니다. 뭐 4번 붙죠, 뭐 7번 붙죠, 8번 붙죠. 이러한 나필들이 붙으면
좀 압박을 받으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승급전이나 핸디도 있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박으른 기수의 선행을 나가서 말을 버티는 능력은 저는 1류 기수라고 봅니다. 이런 기수가 몇 명 있어요. 박으른 기수, 뭐 이혁 기수, 뭐 태종이 형도 옛날에 그랬고, 태종이 형이 힘 빠져갖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박으른이나 이혁 기수는 이상하게 좀 능력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선행을 또 끄집어 내갖고, 그걸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자신의 스타일이죠. 자신이 가장 잘 타는 말 스타일. 그런 걸 잘하는 기수들이에요. 오면 미르스톰이 선행을 나서면, 페이스 한 배를 어떻게든 하더라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로얄 프린스는 뭐 아예 바닥을 기어놓는 성적을 보이긴 했는데, 진짜 기록으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번까지는 가져가고 싶고요. 장쪽에서는 좀 밋밋하대요. 네. 솔직히 장쪽에서는 밋밋하다고 하는데, 걔는 뭐, 장쪽에서는 항상 좀 강하게 얘기하는 편이 아니니까. 근데 편성이 좋잖아요. 전기가 좋고 하니까, 볼 수 없고. 이 사마 스카이 점프가 문제였었죠. 제가 문성혁 기수하고 했던 얘기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문성혁 기수가 이마피를 지난번에 탔잖아요. 사실 이마피를 지난번에 혼합 4등급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그것도 점핑을 해서. 국산 5등급 말을 국산 4등급에 점핑한 것도 아니고, 혼합 4등급에 점핑을 해서, 신인 기술 태워서, 그것도 인기마로 팔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이마필이 국산 5등급에서 점핑한 말이고, 유일한 국산마다, 이 혼합군의 디글디글한 능력마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산마인데, 선행을 가서 좀 뛰었다고 해서 이러한 마필이 팔리는 건, 이건 진짜 하자다. 이건 바로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인기 3위로 팔렸습니다. 여지 없죠. 택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의 비하인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외국인 조교사죠? 뭐 사이먼은 내 말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냥 얘기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조교사가 이 마필을 점핑을 시켰어요. 혼합 4등급에. 점핑 시킨 건 좋아. 점핑을 시켜서도 문성혁 기수가 안 타도, 다른 중견 기수가 타도 감량 받습니다. 점핑 출전에 혼합강 나왔으니까 뭐 51km? 52km? 이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성혁 기수를 안 태워도 됐던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인 거야. 이건 분명 무슨 착오가 있었다. 저는 알죠. 문성혁 기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 참 말은 못하겠다. 에휴, 정말. 어쨌든, 사마 스카이 점프는 이번이 제대로 된 무대라고 봐요. 국산 5등급에 자신의 군에 돌아왔고, 이마필이 최근에 뛰는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편성이 강하지 않는 편성에서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조금 능력을 검증은 해봐야겠지만, 5등급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밥벌이 합니다. 그래서 버리고 싶진 않고요. 8만 울트라 챔피언은 순발력만 좋죠. 근데 지난번에는 선행을 올드로 나가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고,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것도 얘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죠. 왜냐하면 얘는 선행을 가도 걸어가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도 자꾸 무뎌지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1000m가 자신한테 좀 맞다고 보고요. 사실 따라서는 걸음이 안 나오는데 기수가 유성한 기술에서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유성한 기수가 이상하게 유성한 기수는 또 이렇게 참고 타는 마필을 상당히 잘 마무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껴놨고요. 10번번 럭키봉화는 공백기가 좀 길어졌어요. 4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인데 이 골편 제거 수술을 했죠. 그래서 조교 때의 모습이라든가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뭐 기본 가락고는 있으니까 올라오기는 하는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버리긴 또 아깝기도 하죠, 사실. 근데 이 럭키봉화로 저희가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승부할 것도 이거 맞춰먹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는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것만, 내가 더 박아 승부, 다 박아 승부 틀린 것만 주구장창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오부경주는 뭐 지금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5번 미르스톰을 충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좀 바뀔 수 있고요.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1번, 4번, 5번, 8번,
뭐 2번 나올 수 있는 10번까지 뭐 이런 마필들. 근데 5번만 미르스톰은 방송에서는 충막갑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좀 바뀔 수 있다. 이 능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들이 아니니까 현장 컨디션 한번 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5번을 놓고 1번, 4번, 8번, 10번. 3번 내가 끝판왕도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뭐 근데 워낙에 이 마필이 뛰었다를 하니까 미친년 널뛰기를 해서 크게 믿음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서금만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700이고요.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 1700 같다. 6경주입니다. 연만에 앞에서 출전했고요. 어떤 나필이 셀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경주인 것 같아요. 아, 기복마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국산 5등급의 1700m 경주 거리는 사실 능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나필들을 취합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페이스 한 배를 누가 더 잘하냐, 이게 경주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도 내용이 좋은 마필이 한 두 마리가 있고, 이 안에도 바람은 불지만 능력이 안 되는 마필도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지만 그나마 먹을 게 있는 경주예요. 선택을 못하면 내 돈만 허공으로 막 날아다니는 거죠. 어려운 경주입니다. 혼전형이고요, 기복형이고요. 배당이 나올 수 있죠. 한대건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용 너무 좋습니다. 한대건이가 충마로 놓고 대간에 놓고 승부해야 될 마필, 이번 6경주에 바로 그 마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직접 기수 만나서 듣고 왔던 내용이고요. 현장 예상에서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대건이가 뭘 대가에 놓고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자,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 6경주가 되겠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는 1700이고요. 국내산 5등급 경주. 이것도 뭐 딱 부러지는 충막감이 없는 기복마의 경주. 뭐 능력마가 없죠. 내가 오죽했으면 이 경주를 한참 보고 있다가 우리 태혁이 8번 달려라 라온이 3착 승급을 했어요. 얘는 지금 다리 쪽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계속 쥐어짜고 말을 타고 있죠. 내가 오죽했으면 이걸 내가 충마로 놓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겠어요. 그 정도로 현등급에서 좀 기복을 많이 보였던 마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중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기복마딜에서 당일날 현장 컨디션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충막감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사마 스카이 빅이 그래도 현등급에서는 잔뼈가 굵지 않았나. 또 최근의 걸음도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과 마필 하나는 좀 안고 가고 싶은 마필이고요. 말씀드린 8번 달리라 라운드 3착 승급을 하긴 했지만은 편성이 약해서, 실막 큐피드 강자는 2착 승급인데 얘는 안 되고요. 박태종 기수가 탔는데 안 된다고 보고, 3번 청춘열차라든가 2번 창성진주, 5번 송환공주, 뭐 9번 뭐 거북이 만세까지. 그러니까 실전에서 걸음을 안 보였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다 기회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죠. 어렵습니다. 이번 7번 한번 스카이빅 한 마리 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700이고요. 12마리 앞필들. 검정무대에 들어간 마필이 있죠. 바로 3번 더킹입니다. 네. 이 마필은 제가 데뷔할 당시부터 욕을 많이 했던 마필인 것 같아요. 별 능력이 없는데 자꾸 뛴다 말이. 매번 쥐어짜고 안 붙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천하의 문세영이나 김용근이가 정말 빠따의 힘으로 계속 입상을 시킨 거예요. 데뷔전을 제외하고. 뭐 전성기 조교보사가 보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더킹의 관점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항상 더킹은 괜찮은 말이라고 사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3전을 치르면서 복중률 100%를 기록하고 있죠. 2번에 입상, 1번에 우승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좋게 보이겠는데 항상 얘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3kg 감량이 승급죠. 거리를 1700으로 늘렸죠. 만나본 유승환 기수는 덕희 컨디션은 좋다고 합니다. 컨디션은 좋은데 다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리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틀린가 봐요. 컨디션은 좋으면 잘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컨디션은 좋은데 다리는 좀 약해. 뭘까요 도대체 이게? 알아서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4번을 놓고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안고는 가대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오막 관악함성 때문에 제가 머리에서 지진이 많이 났죠. 정말 이 똥말 중에 상똥말. 노래를 부르면 항상 3차 갖다 대고 제발 이번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제 승부용주의 막권을 또 깨먹었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마필은 평생 부를 일이 없을 겁니다. 관악함성이라는 마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는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승자의 미소는 꾸역꾸역 버텨요. 선두권을 가다면서 꾸역꾸역 버티는 걸음은 있는데 한다 결정력에서는 좀 만만치 않고 8번 원더풀 럭키가 뭐 나름대로는 편성의 약체 틈에서 선정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늦발도 뭐 항상 결정력이 완벽한 나피스는 아니기 때문에 과실할 수는 없고요. 근데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 발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얘도 부담량이 자꾸 올라가면 늦발동을 하는 마피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후마 결의는 편성 때문에 오긴 했지만 못 뛴 걸음은 아니고요. 자, 문제는 시마 에코골드입니다. 정말 잘생겼죠. 제가 뭐 방송에서 농담으로 그러지만 정말 장동건을 닮았다. 장동건 조인성급이다. 내 기준이 잘생겼다는 기준이 장동건인가 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조인성 뭐 현빈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체형적으로는 상당히 잘생긴 마필이고 뛴 경주의 내용을 봐더라도 상대가 굉장히 좀 약한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니케 스트리트, 문학 조이, 뭐 파크 삭스, 뭐 이런 나필들 결코 이 마필이 못 뛴 거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뛴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었던 마필들이죠. 외곽으로 밀었다 하더라도 다른 마필들보다는 주기가 좀 길었다는 단점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큰 문제 없어요. 이거 놓고 한번 12번만 에코골드를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 1번 금노아는 저희가 지난번 경주 때 반드시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황금들판이라는 인기 11위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배당이 터졌죠. 머리에서 지진 나고 죽는 줄 알았네. 그죠? 예. 금노아만 들어왔어도 우리가 한골 하는 건데 한 마리만 알면 뭐해. 진짜. 인기 꼴찌가 와서 들어오는데 같이. 나 미치고 팔자 뛰는 줄 알았네 진짜. 어쨌든 지나간 얘기는 지나간 얘기고 이번 8경주는 컨디션 봐야 돼요. 현장에 가서 시엠 에코골드가 출전 주기가 늘어났으니까 7월달에 출전하고 안 했잖아요. 당연히 현장 컨디션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장 컨디션 안 본 상태에서는 전 시엠 에코골드가 삼바 더킹보다는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시엠을 녹화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4번, 8번, 9번 4번, 8번, 9번, 12번 6번까지 한번 법경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노아는 57라고 되겠까요? 지난번에는 워낙에 편성 때문에 온 거지 여력이 많지 않았었는데 현장에서 결정해 볼게요. 자, 서경만 구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200이고요. 12마리 아필들 한 달에 토요일 경마에 최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더바가 봐야죠. 이번 구경주에서 한번 상황을 한번 제대로 나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2경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2경주입니다. 처음에 이광 사석도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걸음이 너무 좋아서 실와 오피스 때문입니다. 이 장거리에서도 성적을 보는 만큼 또 레이팅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놓고 3번, 8번 11번, 8번 두 마리 앞서 고구들이 레츠런파크 서울 6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6경주입니다. 1번 스트롱러는 전기의 조건이 좋죠. 1700m의 빅터르 기수 안쪽에서 파고드는 전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파슨이 있습니다. 자, 2번 놓고 1번, 12번 주죠. 프렌드십니다. 2번 위드 프렌드십 가장 앞섰고 1번 스트롱러너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3번마 제주의 바람, 뭐 4번마 썬더그레이트, 5번마 금화 썬더, 6번마 프렌치스타, 7번마 오소라 2000, 8번마 먼데이 머니, 9번마 사랑이 썬더, 10번마 프리모, 올 오브 미, 그리고 해가람, 블랙뮤지. 이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조금씩 다 팔립니다. 아주 머리에 지진 나죠. 그 머리에서 지진 나는 경주를 한대건은 더 봐가면서 저런 펜잘 같은 예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드시면 가지고 있던 두통이 싹 사라지는 개보린, 펜잘, 타이레노 이런 예상 한번 제가 해볼게요. 상당히 재밌는 경주. 더 띄워준 마필, 아쉬웠던 마필, 경주가 꼬였던 마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쉬웠을까. 이런 같은 동질감들. 아쉽다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돼야 되죠. 그런 능력의 분석까지 한대건이가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곳을 뚫어드리는 그런 한대건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한대건의 더 봐가면서 승부처. 이번 구경주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서금은 10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고요. 12마리 아필들. 10마 경주죠. 주행검사, 이제 혼합 4등급의 10마들인데, 지금 혼합 4등급의 마필 수급이 상당히 많이 잘 됐죠. 좋은 마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 경주가 10마 경주고 상금 많이 주는 경주니까 덤빈 건데, 전부 다. 이 마필들을 개별적으로 다 찢어놓으면, 다들 혼합 4등급에서는 제4벌이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산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부산의 마주들은 외산 마필들을 전혀 안 사고 있죠, 지금. 부산의 존폐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마들이 수급이 될 텐데. 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일단 문학스나미는 주행검사보다는 시종일관 여유였었죠. 물건 하나 들어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코굴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들리는 마필이다 보니까. 8월 17일날 열과 있었고요. 9월 14일날 연습주에 뭐 왜 한 달 동안 쉬었는지는 못 물어봤는데 별다른 질병은 없어요. 역시나 뭐 순발력 보이고 뭐 경합성으로 탔음에도 불구하고 걸음 더 나왔고요. 근데 이제 모레를 이게 청담도끼 지금 뭐 다음 주에 나오는 대상경주 이제 그랑프리를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죠. 청담도끼라고 그 마필가 부마와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청담도끼와 같은 혈통을 가진 마필이 부마와 똑같은 마필이 있었나? 어쨌든 부마가 똑같은 마필 중에서 잘 뛴 마필이 많지도 않죠, 사실. 예. 그러니까 개중에 돌연변이 같은 청담도끼가 나오는 거야. 뭐 유전인자를 좋은 걸 받은 말도 있고 뭐 안 그런 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혈통 경마가 혈통인 건 맞는데 그것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애들 봐도 그렇잖아. 애 한 7명, 8명 난 사람들 보면 다 틀려. 운동신경도 틀리고 안 그래요, 솔직히 말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일본 문학스나미는 상당한 여유를 보였고요. 또 장추역에서 만나서 또 물어봤죠. 또 죽물 소리 하고. 걔 꼭 죽물 소리 하면 대가리 오더라고. 산 열받게. 욕한 거 아니에요. 장추역에서는 되게 사람 좋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장추역 기술을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면, 신마 경주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장추역 기수가. 왜냐하면, 좋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전에 나가보니까 못 뛰는 신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때는 너무 좋았는데 10절에 나가서 막 모래 맞고 방해받고 막 이러니까는 나는 좋다고 얘기를 다 뱉어놨는데 경주역에 안 나와버리니까 너무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말을 좀 아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문학사는 뭐 충분히 도전력이 있다고 보고요. 다크 플레이어도 상당히 좋았죠. 거의 도주성의 경주 각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밀어주면은 스피드까지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혁 기수가 안쪽에 쳐박아서 선행하는 건 상당히 잘하죠. 그래서 이게 선행을 나가면 문학스나미가 뭐 경합성으로 붙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만약에 뭐 장초혁 기수도 모래를 들맞추고 싶어서 뭐 밀고 나가고 서로 경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도 상당히 좋았고. 3번 블루마스터는 늑발을 하고 끝걸음이 상당히 탄력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48도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주행검사에서 개는바를 하는 마필이 실전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48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의도적으로 주행검사를 그렇게 받았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뭐 내가 김대건 조교사한테 조교사님 왜 주행검사를 그따위로 받아요? 이거 반칙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가는 뺨따기 맞죠. 김대건 조교사님한테. 그죠? 어쨌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은 좀 발주가 둔한 건 맞는데 고개가 들렸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도 선행이 아니더라도 발주가 잘 나갈 수 있게 또 만드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또 이경주가 아니더라도 이 3번 블루마스터는 차후의 경기에서 충분히 제 몫을 할 겁니다. 아르폰서도 조교가 좀 제대로 돼 있지가 않느냐에도 불구하고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도 상당한 여유를 보였습니다. 주행검사에 상당한 여유를 보였는데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플래시 세트는 만나본 이동화 기술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 1200이나 1300에 더 어울리는 마필이고 짝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줬는데 1000m에 나온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뭐 들어와도 할 말은 없는 거고 7번, 8번, 9번은 좀 그렇고 10번과 지안이가는 유일하게 실전을 경험을 한 마필이죠. 또 실전에서 싹수가 없는 모습은 아니었었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상당히 빠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1번, 2번이 발주 안에서 얼리벌리 하다 보면 10번과 지안이가가 선행을 갈 수 있어요. 뭐 따라가는 전기가 안 됐던 마필이 아니까 그 걸음이 약간 부족했는데 이 실전을 경험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실용엄마 리틀 빅 타이거도 외곽으로 밀렸긴 하지만 주행검사 여유가 있었고 15번마 메디치 글로리도 발주가 좀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끝걸음이 좋은 모습이었어요. 만나본 유성환 기수도 뭐 6번 플레이 자체가 비슷합니다. 조금 더 중장거리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은 실전에 나가서 막 눈깔이 바뀌고 막 하는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 체크해놓을 마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경주가 아니더라도 차후에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제 몫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다들 욕심을 내올 만하죠. 일단 안쪽에는 1번, 2번 상당히 괜찮고요. 10번마 지안이가 실로 밑을 파이고 그러니까 1번, 2번, 10번, 11번 이 네 마리의 마필은 우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놓았다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현장 상태를 안 봤으니까 뭐 체중이 그동안에 또 얼마나 풀 수도 있는 거니까 결정은 안 하겠지만 2번마 다크 플레이어나 아니면 10번마 지안이가 이 두 마필 중에서 한번 충마를 선정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최종 결정은 현장에서 하는 걸로 하고 10경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m고요. 12마리 마필들. 자, 한대건이가 직접 만나봤어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대건의 메인 승부 경주인데 한 마리 공개해드렸죠. 8마 볼드샤인이. 저 이거 가지고 갈 겁니다. 한대건의 배팅 막권에 8마 볼드샤인이 있을 거예요.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섞여 있죠. 더 띄워줄 걸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피들이 저는 기본적인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번마 썬더마리든가 10번마 장산아이드 이 두 마리의 마피들이 최저 배당인데 저는 두 마피를 다 꺾어줄 수 있다고 봐요. 거의 좀 한계치를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 마피들이 전부 다 선행형에 가깝습니다. 썬더마리는 차라리 따라가는 정도도 괜찮았었는데 박어른 기술을 만나면서 오로지 선행이죠. 10번마 장산아이드는 그냥 태생 자체가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가지 못했을 때의 경우의 수를 이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안쪽 6번마 썬더마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 있다. 기본 걸음이 좋다. 6번 썬더마리, 10번마 장산아이드 이런 마필들이 팔리지만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을 뭐 제가 현장에 가서 상황이 너무 좋아서 상태가 너무 좋아서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충분히 놓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불안 요소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싶다. 자, 그래서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대건이가 이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은 거예요. 이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깨죽여도 이변 안 나오겠다 현장 갔는데 방식을 바꿔야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크지 않은 인기 마필들, 거품 있는 인기 마필들 분명히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11경주는 한대건 적중으로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400m 타고요.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4만 명가제왕. 앞에 가는 게 좋죠. 명가제왕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가는 게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봤을 때 뭐 7번 머니블레이드든가 이와 서울엄지 이 두 마필의 선행력에 크게 밀리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손쉬운 선행과 경합성의 선행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지금 말탈기에도 많지 않은 안효리 기수에서 1번만 서울엄지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고 게이트가 2번 조건입니다. 감량 3kg까지 있고요. 선행을 추구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고요. 7번 머니블레이드는 그냥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죠. 선행을 가서 절명에 잡히더라도 앞에 나가고 봐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고 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만나봤어서 말씀을 드렸던 한 명가제왕이 경주의 조건이 그렇게 베스트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말은 정정의 기수가 나았다고 했지만 조건은 조금 나았다고 볼 수 없고. 뭐 청담제왕은 지난번에 배당의 주역이기도 했죠. 글로벌 라인도 배당의 주역이었지만 청담제왕도 이번에 주역이었던 건 맞습니다. 정정의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잖아요, 이거를. 타봐서 물어봤는데 이 마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모래를 맞으면 마필이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모래를 안 맞고 뛰면 마필이 지랄 연병을 하고 끌고 얘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선행력이 있는 마필인데 지멋대로 뛰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앞에서 모래를 다 맞으니까 그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마필들이 경주마가 많지만 그게 의외로 도움이 되는 마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기수가 하는 얘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 느낌이 나쁘지 않았는데 따블이 되면서 명가제왕을 기수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상태 나쁘지 않았고요. 이거 황금들파는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방출식 기수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경주 끝나고 나서 이제 예전에 그 청판가 예전에 뭐 방출식 탓했던 말이 많은데 블랙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 많았는데 예전에 그 추임마가 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 정말 깡바닥에서 이 마필은 추입을 해서 이겼죠. 도깨비 같은 말이라서 과신할 수는 없고. 3번은 행복을 찾아가 이제 지난번에 폐출혈이 나면서 제주행 검사를 받았지만 기본적인 사이즈가 원체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뭐 폐출혈만 안 났다고 한다면 아마 인기 1위를 팔렸을 정도로 기본 사이즈가 좋은 마필이고요. 휴양 갔다 와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폐출혈로 인해서 1개월 정지인데 좀 오래 쉬었죠. 예, 오래 쉬었는데 아마 이신영 조교사가 충분히 말의 컨디션을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 블루 엠파이어도 뭐 안 되는 마필 아니죠. 10번 모르피스도 그렇고. 실용화 스톰 네이비실도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인기 많은 팔리고 졸전이었었는데 워낙에 잘 뛰어왔으니까 김동균 조교사도 만나보면 참 아쉬움이 많은데 좀 더 회복을 할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보고 싶고요. 시험 하이올드 실버가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승급전인데 못 뛴 거름 아닙니다. 잘 뛴 거름이죠. 잘 뛴 거름이긴 하지만 이만필은 이번 경기에 그냥 제외를 하겠습니다. 길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나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 솔직히. 그냥 하이올드 실버가 배당판에 팔리면 저건 대건이가 지우라고 했지. 이렇게 X표 하시고 10원짜리 하나 막건 안 사시면 되겠습니다. 안 들어오면 한대건한테 고맙다고. 내가 너 때문에 구멍수 넓혀서 공략할 거 그거 한 마리 빼서 고맙다. 또 이 하이올드 실버가 지난번에 뛴 거는 보고 또 뭐 승급전이라고 해도 안 될 게 뭐 있어 하고 복병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거 놓고 또 10,000원씩 다 사갖고 돈 50,000원씩만 날리고 이런 미친 짓거리 하지 마시라고요. 시험 하이올드 실버는 제외해드리고. 자, 3번, 3번, 5번, 9번, 10번입니다. 원래 객관적인 능력상은 3번인데 공백기가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9번만 블루 엠파이어라든가 10번 모르피스 둘 중에 한 마리를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해볼 상황입니다. 현장 대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3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12마리 RPD를 출전했습니다. 뭐 눈에 보이죠, 뭐. 네, 눈에 빤히 보입니다. 1번 문학 프린세스, 6번 프리마킨, 8번 신의 명령, 10번 횡웅골, 10번 뮤지니. 자, 대가리가 어떤 마필일까요? 8번 신의 명령이 지난번에 시원하게 왔으니까, 이번에도 횡웅골은 이번에는 용군이로 바꿨으니까, 어른이보단 용군이가 낫지 않겠어. 문학 프린세스는 승급전인데, 좀 불안하지 않아?
6번 프리나프키는 뭐야? 이철경은 또 왜 타는 거야? 의문점들이 많죠. 고민도 되고. 과연 이 인기권 중에서 어떠한 나필을 지워야 되고 어떠한 나필은 내가 막공을 사야 되느냐. 이게 이경주의 키포인트입니다. 다른 말은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되지도 않습니다. 인기마예요. 안 될 말은 지워야죠. 안 될 말은 막건 10원짜리 하나 하지 말아야죠. 한대건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를 한대건은 승부처로 삼은 거고요. 시원하게 한번 승부해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13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는 정리를 하겠고요.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13경주, 4, 6, 9, 11, 13.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1경주를 승부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무지하게 찍었다. 여러분들 지겹겠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야. 잘 메모해놨다가 도움 받으면 고맙다고 내 문자나 음성정보 한번 들어주고 사람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일요일 경마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